총리가 더 이상 총리직을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여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비규환인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발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를 대응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를 할 경우 선거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이 미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만 일본의 코로나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아베 전 총리 때와는 다르게 스가 총리가 총리직을 맡은 이후로는 작년 10월부터 지자체장 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스가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스가 총리가 연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액션을 취하고 싶은 것인지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펀쿨색자인 고이즈미 씨도 4일 연속으로 스가 씨를 찾아가 연임하는 것에 대하여 설득을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지 스가 총리에 연임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듣고는 기자들 앞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까지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를 찾아가서 연임을 하게 된다면 자민당이 자멸을 할 수도 있으니 이만 물러나고 이후 고이즈미 자신을 밀어달라고 설득을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기 자신이 총리직을 이만 사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가 총리는 고노타로를 지지하겠다며 발표를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냐며 비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민당 내에서 차기 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의 분위기로는 기시다, 고노, 이시바 3인방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자민당의 총재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차기 총리는 누가 적합할까요? 라는 리서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노타로 씨가 31.9%로 1위를 하였고 이시바 씨가 26.6%, 기시다 씨가 18.8%입니다. 사퇴를 선언한 스가 총리는 본인을 찾아온 고이즈미 씨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노타로 씨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 총리가 있는 카나가와 자민당 내에 속해 있는 의원 중에 고노타로 씨가 같은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 연합으로 총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민당 내에 최대 파벌인 호소대파의 아베 전 총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현재 아베 전 총리는 대표주자 3명이 아닌 다카이치 사나엘라는 여성 의원을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다카이치 씨는 아베 전 총리 내각에서 8년 동안이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와 비슷하게 극우 색채가 짙기도 하고 역사관과 안보관이 비슷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직 일본에서는 여성 총리가 나오기에는 일본의 정서상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민당 내부에는 파벌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는 파벌의 인원이 가장 많아 아베 전 총리를 등에 업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는 고 노타로 씨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아직 어느 누가 총리직을 이어나가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총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리서치 결과 1등한 고노타로 씨는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위를 했었던 일본 관료로도 한국에서는 유명합니다. 약 2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관저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중재위 불응한 한국에 대하여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는 한국 대사의 이야기를 끊으며 무례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들 이와 같은 행동은
일부러 이런 자리에서 한국을 망신주기 위한 자리라고 다들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지 않고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도 제법 유명한데요. 강경화 장관과 만나기로 한 그는 일찍이 회견장에 와서 취재진들 사이를 기웃거리더니 갑자기 카메라의 브랜드를 보기 시작하더니 그중 일본 브랜드의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캐논이 2대네요라며 멍청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노타로 씨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일 언론에서 그에 대한 설명하기를 일본 자민당 내 대표적인 온건파로 한국을 자리해야 하는 소수의 친한파 정치인, 일본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어 홈페이지를 스스로 개설할 정도로 새로운 한일 우호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차세대 정치인이라는 평으로 친한파라고 불리던 고노타로 씨였습니다만 2015년 아베 내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부터 발언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망언을 하는 등 반한 감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고노 요헤이 씨는 전 관방장관으로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개입과 강제성에 대하여 인정한 고노 담화의 주역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아베 전 총리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아들인 고노타로 씨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가 총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와 똑같이 보여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2000년대 초기에 보였었던 그로 다시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만 가까운 나라일수록 관계가 돈독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리얼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